벽지 교체했다가 2,800만 원 청구받은 세입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나 얘기다 싶으실 거예요. 낡고 곰팡이 냄새 나는 벽지를 자비로 새 것으로 바꿨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집을 훼손했다며 2,800만 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거액 분쟁의 불씨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019년 3월 29살 김민지 씨는 수원시 팔달구의 작은 원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 사회초년생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처음 집을 봤을 때부터 뭔가 찜찜했어요. 벽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자국도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는 곧 수리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입주일이 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집주인 56살 박상철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어요. 수리해 달라고요. 그런데 박 씨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책임 회피였죠. 입주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를 집에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지 씨는 결심을 합니다. 자비로 150만 원을 들여 전체 벽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요. 밝고 깔끔한 아이보리 톤의 벽지였어요. 집주인도 오히려 좋아하겠지. 집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2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던 민지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어요. 집을 둘러본 박상철 씨가 격분한 겁니다.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집을 훼손했다는 거였어요. 민지 씨는 황당했습니다. 낡고 곰팡이 냄새 나던 벽지를 깨끗하게 바꿨는데 그게 훼손이라니요?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2,8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세서를 펼쳐보니 특수수입 벽지 복원비 1,200만 원, 원목 몰딩 교체비 800만 원, 전문가 감정비 3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손이 덜덜 떨렸겠죠. 보증금 3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공제하면 돌려받는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아끼고 아끼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기억하는 원래 벽지는 평범한 화이트 합지였고 몰딩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박 씨는 원래 이탈리아산 특수 벽지였고 맞춤 제작한 원목 몰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지 씨는 입주 당시 사진을 찾아봤지만 거의 찍어두지 않았고 중개사에게 연락해도 3년 전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답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보증금 2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이사를 나왔고 2022년 5월 박상철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임차인이 집을 훼손한 건지 아니면 개량한 건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떠날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어요. 이걸 법률 용어로 원상복구 의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망가뜨린 건 내가 고치고 나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만들었다면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 누구나 전월세로 살면서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민지 씨, 즉 원고 입장을 들어볼게요. 저는 집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만든 거잖아요. 입주 당시 이미 낡고 찢어진 벽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으니 집의 가치를 올린 거라는 주장이에요. 게다가 시공업체가 철거한 옛 벽지 사진도 있고 시공업자가 직접 증언도 해줬습니다.
그 벽지는 최소 10년 이상 된 저가 제품이었다고요? 이탈리아산 특수 벽지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무시해서 부득이하게 직접 한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상철 씨 피고 측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계약서에 명백히 적혀 있거든요.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고요. 민지 씨가 그 조항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허락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박 씨는 본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체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했어요. 원상복구에 2,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30년 넘게 건물을 관리해온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박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결을 내려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과연 진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민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가 공제한 2,800만 원은 근거가 없으니 보증금 2,85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어요. 사실상 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죠.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민법 654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의무가 훼손에 대한 것이지 개량, 즉 더 좋게 만든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 것으로 교체한 건 집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높인 행위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원래 이탈리아산 특수 벽지였다고 주장하는 쪽, 즉 박 씨가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본인이 고용한 업체가 쓴 거라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반면 민지 씨는 철거 전 사진, 시공업체 견적서, 시공자 증언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놨어요. 사진 속 벽지는 명백히 낡고 변색된 저가 제품이었죠. 다만 재판부도 한 가지는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전 동의 조항을 어긴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민지 씨가 지출한 벽지 교체 비용 150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한 승소는 아니지만 2,800만 원 대 150만 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이사 들어갈 때 반드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 두세요. 벽지, 바닥, 창문틀, 곰팡이, 스크래치 하나하나 다요. 입주 확인서도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집을 고치거나 바꾸고 싶을 땐 반드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으세요. 구두 허락은 증거가 안 돼요.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집주인이 황당한 금액을 청구한다면 주눅 들지 마세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고 근거 없는 청구에 맞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연처럼 우리 일상 속 법 이야기 버딩미에서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